안녕하십니까, 김돈 선생입니다. I don't know, I don't care. 나를 알고 적은 알지 말고 돈을 알아서 부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착한 댓글까지 부탁해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부자님들, 혹시 저축을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까? 인간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분류해 봤습니다. 저축을 좋아하는 저축형 인간, 투자를 좋아하는 투자형 인간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저축과 투자에 관한 다들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저축과 투자는 물론 둘 다 해야 되고, 경제 상황과 각자 가계의 재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비중도 조절해야 되겠지만, 저축이란 무엇인지, 투자란 무엇인지, 이 둘의 특성과 차이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비교한 후에, 그럼에도 나는 저축형 인간에 가까운지 아니면 투자형 인간에 가까운지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그에 맞게 자산을 분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축을 많이 하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투자형 인간입니다. 먼저 저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저축은 쌓을 저자와 쌓을 축자입니다. 소득 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생산활동에 미천이 되는 나머지 부분입니다. 저축 상품의 특징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이라는 겁니다. 종류는 적금, 예금, 주택청약저축, 무슨 저축 상품 등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에서 보듯이 쌓을 저 쌓을 축, 저축은 넣으면 계속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일정 부분 이상 원금이 보장됩니다. 금융기관별로 합계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확정 수익입니다. 여기서 수익이라고 하면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저축 상품에 넣었을 때는 원금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불어나가기만 합니다. 또한 저축 상품은 가입할 때 만기나 중도 해약 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원금도 보장되고, 내가 넣었다가 빼고 싶을 때 얼마든지 빼서 현금으로 쓸 수 있고, 또 가입할 때 만기, 해약, 이때 내가 금액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것까지 정확히 계산되고 얼마나 좋은 상품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축의 이 치명적인 단점은 투자 상품에 비해서 수익률이 턱없이 낮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도 저성장을 하면서 계속 저금리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저축을 할 때 받는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확정적인 손실입니다. 그래도 안정적이고 유동성 면에 장점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죠. 이자가 낮아도 비록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있는 돈을 까먹지 않는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을 거라면 저축이라도 일단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입니다. 투자는 던질 투, 재물 자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나 사회 간접 자본 등의 자본을 투하하는 행위, 일정 기간 생산 활동의 결과로서 새로 추가된 자본 스톡의 증가분입니다. 사전적인 의미고요. 투자 상품의 특징은 저축 상품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 배당, 수익률 가변 상품이라는 겁니다. 종류로는 대표적인 주식 투자, 펀드, 채권, 부동산, CMA, MMF, 파생상품, 그리고 무슨 투자 상품 등이 있습니다. 던질 투 재물 자자라는 이 뜻에서 보듯이 투자는 재물을 던지는 겁니다. 던져서 걸리는 만큼 먹게 되는데, 100만 원을 던졌을 때 이게 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박의 속성이 있지만, 투자는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자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저축은 원금과 확정된 이자율을 보장받지만, 투자는 불확실성, 위험을 수반한 가변적인 수익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저축과 투자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 둘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축은 기본적으로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쌓고 쌓이는 게 저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쌓이는 속도가 늦다는 게 단점입니다. 예금, 적금, 금리라고 해봐야 이자 소득세까지 빼고 나면 1년에 1%, 2%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물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축으로 돈을 계속 쌓아 나간다고 하더라도 가계 재무 사정이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축한 돈을 그대로 묻어 놓는다고 어느 순간 대박이 터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일을 해서 저축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저축만 한다면. 그런데 반면에 투자는 투자된 돈을 나는 한동안 모르고 잊고 지내다가
오랫동안 묻어놨는데 이게 갑자기 5배, 10배 막 대박 터지는 일이 드물지만 이따금씩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주위에서도 얘기를 듣고 누가 땅을 샀는데 그냥 한참 나눴다가 이게 10년, 20년 뒤에 막 10배로 뛰고 100배로 뛰고 이런 얘기 주위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친척들 중에도 있을 거고 뭐 친구도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한참 있다 보니까 뭐 대박이 터지고 주식도 사놓고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이게 또 크게 오르고 저축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뭐 1000만 원, 뭐 1억 내가 저축해놨다고 해도 10년, 20년 뒤에 이게 대박이 터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저축만 하는 거는 직업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투자만 하는 거는 직업이 될 수 있죠. 투자는 전업 투자자가 있잖아요. 직장 안 다니고 뭐 사업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투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부동산 경매 같은 거 직업으로 계속 투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저축은 전업 저축자가 없잖아요. 제 주위에도 전업 투자자가 몇 명 있었어요. 대학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학교 졸업한 후에 각자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연락이 아예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화 와서 아 내가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한테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까지 만들어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당연히 안 했는데 돈도 없고 투자는 투자금이 충분하고 운까지 따라주면 단기간에 막 대박을 터뜨리고는 하는데 대개는 보통 시간 투자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근데 진짜 이 참으로 무서운 게 이게 투자입니다. 특히 선물, 옵션, 파생상품, 가상화폐 이런 상품들처럼 투자 상품 중에서도 특히 도박성이 더 큰 상품들이 있어요. 주식도 물론 도박성이 좀 큰 편입니다. 도박성이 큰 투자 상품에 한 번에 갑자기 몰빵 투자했다가 투자 손실 때문에 이혼하고 신용불량되고 파산하고 도피하고 압류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는 하잖아요. 투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빌려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하는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튼튼한 우량 종목에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고 분할 투자하면 그래도 손실의 위험은 줄이고 또 수익률은 어느 정도 높일 수는 있어요. 일명 가성비는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축은 돈을 버는 족족 이렇게 넣으면 넣을수록 좋죠. 하지만 투자는 무조건 버는 대로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투자는 바르게 분별해서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걸 보면 일단 저축은 원금 보장이 된다. 5천만 원까지는. 그리고 수익률은 낮다. 손실률은 거의 없다. 그리고 대표 상품은 뭐 예금, 적금, 주택종합저축, 저금통 그리고 무슨 저축 상품. 투자를 보면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상품 자체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원금 손실 확률이 없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CMA처럼. 그리고 수익률도 높고 반대급부로 손실률도 높다. 대표 상품으로 뭐 부동산, 펀드, 주식, 채권, 비트코인, CMA, MMF, 파생상품 그리고 무슨 투자 상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비교해 봤는데요. 우리의 자산관리, 재테크 성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손해가 나서 지금 미치겠다. 전부 마이너스다. 괴롭다 괴로워. 아까운 내 돈 어떡하나 어떡해. 이렇게 지금 투자 손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이분은 완전한 저축형 인간입니다. 저축만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한다면 내가 투자한 돈이 빵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감수해야 되고 반드시 내게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손해가 괴로우면 손해를 보기 싫어하면 저축을 하십시오. 투자와 절대 맞지 않습니다. 투자를 안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성향인데 그리고 투자라는 걸 잘 모르고 했다가 손실이 나니까 막 괴로워하고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어하는 겁니다. 투자를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축만 해도 괜찮은 겁니다. 만약에 저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쥐꼬리만한 월급에 저축해봐야 이자 이거 얼마 되노. 저축해보나 마는데 이거 차라리 손해보더라도 내가 뭘 어떻게 좀 공격적으로 굴려보는 게 낫지. 아휴 라고 하신다면 투자를 해보십시오. 투자형 인간입니다.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손해가 났는데 포기하지 않고 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그 상품을 믿고 계속 투자할 수 있는 분이라면 투자를 꼭 해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도전을 하더라도 창업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펀드 이런
투자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투자를 하면서 저축을 하면서 그 결과가 가끔씩은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지만 이러한 고민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나타나면 자신의 성향을 꼭 파악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저축도 싫고 투자도 싫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돈은 있는데 적금도 안 하고 예금도 안 하고 또 투자도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또 저축은 하면 할수록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냥 뭐 돈이 없어서 안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 둘 다 어느 것도 하기 싫으면 일단 뭐 이분들은 부자형 인간은 아닌 거죠. 예. 보고 계신 우리 부자님들께서는 부자가 되려고 하시니까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시든가 아니면 둘 다 하고 계시겠죠. 제가 예전에 여러 펀드에 투자를 하면서 전 상품이 다 마이너스였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다 마이너스가 된 걸 보고도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덤덤하게 계속 투자를 하니까 결국 보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투자라는 거는 언제든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내가 알고 투자를 했잖아. 이렇게 손실이 났는데 걱정이 됐으면 애초에 나는 저축만 했어야지. 손해보고 있을 때 많이 사두자. 이건 기회다. 상품 가입할 때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장기 투자하면서 단가 낮추는 데만 집중해야 되겠다. 저는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 주식, 펀드, 부동산 이 세 가지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도 이 보통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손실폭이 지금 상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처럼 진짜 흐뭇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진심으로 계속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는데, 주식, 부동산, 펀드 계속 떨어졌으면 하는 이유가, 저는 별도 투자금 없이 매달 월급을 받아서 뭐 부업을 해서 또 중간중간에 뭐 여윳돈이 생기면 그런 걸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지 말고 오랫동안 떨어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 소폭으로 올랐다 내렸다 그 수준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어야지 제가 매달마다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도 그렇고요. 저도 만약 목돈이 있어서 그걸 한 번에 몰빵하고 거치식으로 단기 투자를 했다면 당장이라도 오르기를 바랬겠죠. 투자금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월급이 작아서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부업도 해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오랫동안 성실히 회사를 다니면서 주식과 펀드에 투자된 제 돈이 5년, 10년 뒤에 이 목돈이 되었을 때 그때 오르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를 때도 막 한 번에 급격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줘야 제가 오를 때마다 살살 추가 매수하면서 마지막까지 조금씩 더 이제 끝까지 챙겨 먹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수익 높은 것만 찾지 마시고 자신의 재무 성향과 가계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게 저축과 투자를 지혜롭게 조절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방문해 주신 부자님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